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온라인 생중계 개막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온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송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뜻깊은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또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 엑스비션스 코리아가 주관하는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은 모든 것은 바이오로 귀결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It all comes down to bio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본 행사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바로 이곳에서 바이오 플러스 개막식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행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15개의 전문 세션이 온라인 생중계되고요. 또 파트너링은 화상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뒤편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텐저보 디지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이번 행사의 온라인 행사 테마입니다. 더 실제보다 더 생생하고 더 실감나는 자리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막식 후에 바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특별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및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았던 우리나라의 진단 기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아울러 올해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헬스케어 특집 세션들 연달아 진행이 되고요. 또 온라인 파트너링 플랫폼에서는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내노라는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본 행사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계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온라인 생중계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적은 분들 계신데도요.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행사의 대회장이신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서정선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의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인 바이오 플러스가 올해에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드 익스비션스와 함께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2020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팩스는 인터내셔널 파마 익스비션스로서 바이오 제약 분야의 글로벌 전시회 브랜드 이름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인터팩스가 뉴욕하고 동경에서 개최가 된 바 있는데요. 참석 인원이 10,000명이 넘고 약 600여 개의 전시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큰 성황을 이룬 그러한 전시회입니다. 주제도 유전자 치료라든가 재생의학, 로보틱스, 그다음에 제약 4.0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터팩스 코리아 2020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가 마지막에 취소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와 파트너링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협회는 바이오 플러스를 보다 글로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시회 쪽을 강화해서 리드 익스비션스와 함께 계속해서 인터팩스를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이런 식으로 해서 미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9개월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었고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피리어드에 우리 모두의 절실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료보다도 예방 중심의 정보 예학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바이오 플러스 컨퍼런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개회식 직후에 텐저블 디지털이라고 하는 올해 우리 그 테마가 그거 관련된 디지털 의료 관련 세션들과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 열풍을 일으킨 KIPO 세션 등 15개의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바이오 플러스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사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사토리우스 코리아, 마크로젠 한미약품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 영상을 보내서 오늘 행사를 격려해 주신 바이오 산업의 빅 서포터이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기조 강연 연설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닥터 스펜서 쇼티, 유튜버인 하기님, 한국 노바티스의 정가영 이사, 또 노바티스 카티 치료제로 암을 이겨낸 미스 에밀리 화이트헤드의 네 분의 기조 강연과 90여 명의 온라인 강의가 3일간의 심포지움을 빛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미래 신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3배로 늘리고 그리고 신규 일자리를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민첩성입니다. 어질리티죠. 근데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은 아닙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의 주체인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혁신 촉진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같은 수단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시행령이 발표된 데이터 3법도 바이오 산업이 의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호성이 현재 같은 식으로 있으면 상당히 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거버넌스는 민첩하되 유연하고 투명해야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바이오 산업이 큰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또한 코로나 검사 키트라든가 이런 데 너무나 대응을 잘했지만 그러한 검사 키트나 백신 개발을 넘어서서 한국의 뛰어난 IT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싹으로 돋아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큰 그림을 그려온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조완규 고문님과 한문희, 김완주 명예회장님 그리고 임종윤 이사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생중계에 라이브 생중계에 참석해 주신 1,700여 분들께 3일간의 행사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는 민첩하고 유연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말씀과 또 바이오 기업 또한 진단 키트와 백신 개발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기에 필요한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먼저 국내외 바이오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논의하는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은 연시장 규모가 2010년 1,540억 불에서 2019년 1조 3천억 불로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4%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어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는 성장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개발에 대한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 학, 연, 그리고 병원과 정부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높아진 K-바이오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세계 각국이 벌이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 시제품 개발 지원 센터를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의 융합 등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유통을 디지털화하고 우리 기업이 확보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라이센스의 수출입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여러분, 오늘 행사가 비대면으로 개최되고 전시회가 취소되는 등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바이오 강국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바이오인들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힘써주신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바이오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산업의 힘찬 도약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벌이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기업 및 연구소를 적극 지원하고 또 중소, 중견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이 나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님의 축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사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 사장 그리고 바이오협회 이사장까지 맡고 있어서 임종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속으로 상상으로 여겨지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되어서 2020년이 아주 화려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14세기의 흑사병이라든지 19세기의 콜레라, 결핵, 그리고 90년대 에이즈까지 이르는 역대급 최강의 팬데믹을 가져다 준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 시스템 모조리 다 새로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처럼 파괴적인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수와 포옹이 자연스럽고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스포츠와 오락을 즐기며 우리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삶을 모두 다 다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바이오스 플러스 코리아 2020이 이제 언택트 온라인 개최를 계기로 더욱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올해의 테마를 소개해 드립니다. It all comes down to bio. 그래서 바이오야.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 그래서 바이오야.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뉴 노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책임지고 저희 삶으로 가지고 가는 바이오협회, 바이오에 공헌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디한 K-바이오의 산업의 진면모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진화를 시작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입니다. It all comes down to bio, K-바이오.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생물정보학, BI, Bioinformatics, 그리고 디지털 치료, DTX, 디지털 테라퓨틱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교류하시고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님과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일간 이어지는 지식과 경험 공유의 장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아품 임종윤 사장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얘기를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 좀 가슴이 아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야라는 말씀으로 K바이오 더욱더 진면목을 보여주자라는 힘이 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본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또 한국 바이오 산업계를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영상과 또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보내주신 영상과 더불어 일본 바이오 협회에서 보내주신 축전,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 그리고 한 아세안 센터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Greetings from Washington. I'm Dr. Michelle McMurray Heath, President and CEO of the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On behalf of the entire Bio team, I want to congratulate our colleagues at Korea Bio for all of the hard work that went into converting a traditional biotech conference into a cutting-edge digital showcase. I want to give special recognition to Korea Bio Chairman, Dr. Siu Jong-sung, for his leadership and for maintaining the continuity of the region's premier biotech conference. Bio also went digital this summer for our international convention. These digital platforms have allowed us to convene as a global industry and advance the science without endangering the scientist. And it's so important because bioscientists may just be the most essential workers on the planet right now. This crisis will not end until our heroes in lab coats deliver medical solutions that stop the coronavirus before it harms our loved ones or our way of life. We will continue to champion and expand cross-border collaborations that can transform patient lives and broaden economic opportunity. But I see our relationship as a two-way street. When it comes to pandemic response, America has much to learn from Korea.
The United States has endured so much preventable suffering and death by failing to learn from your extraordinary example. It's tragic because Korea's public health response proved that our common enemy, while invisible, is not invincible. Every nation should follow Korea's lead and implement fast and free testing, expansive contact tracing, and mandatory isolation. Such a strategy is our best defense until we invent the medicines that can kill or weaken the virus before the virus kills or weakens us. Working together, we can model how science-based decision-making saves lives. Working together, we can ensure that our breakthroughs reach patients around the world who need them the most. And working together, we can share data, collaborate on research, and share manufacturing capacity to vaccinate the world. Because none of us is safe until all of us are safe. This has been the most consequential and strenuous year in the history of our young industry. COVID has forced our researchers to move, to shift work in our labs, to stay separated and safe. However, these sacrifices have enabled us to build a powerful pipeline of more than 700 potential medicines against COVID in less than 8 months. That includes more than 180 vaccine candidates. More than half of these medicines are already in clinical testing, and companies are working more cooperatively than ever before with each other, with regulators, and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It's why I'm so confident that we will soon contain and ultimately eradicate the COVID threat. But until we do, the coronavirus pandemic knows no national borders. Therefore, neither should we. Not when it comes to sharing science and supporting each other's work. So to that end, I'd like to close by thanking our partners at Korea Bio, as well as Minister Sun Young-moo and the Korean government for being a source of reason and hope during this crisis. Bio looks forward to many collaborations ahead. Thank you so much. 다음은 일본 바이오 협회 축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바이오 협회에서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성공적인 개막을 위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술은 그 발전 속도를 빠르게 높여왔으며 이는 분명 머지않아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성공을 빌며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본 바이오 협회 축전을 보내주신 나가야마 오사무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ello, bonjour, and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캐나다에서 마이클 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Due to COVID-19, the year 2020 has been a challenge for everyone in the world. Korea was among the first countries hit by the pandemic, but also among the most effective in managing the crisis and allowing people to continue daily activities while taking all necessary precautions. One thing we can learn from the crisis is that the private sector's prompt action to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has been a key part of the support of a government response. As was the case in Korea, Canadian companies have been very active and at the forefront of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crisis, from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s and supporting new drug discoveries, to launching innovative smart manufacturing solutions, to producing PPE and key equipment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In this context, I believe that Canadian and Korean companies can greatly benefit from seeking joint business and R&D partnerships. These can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that will not only help them to remain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but will also enable them to meet future challenges. I hope that the Canadian virtual mission to BioPlus Interfax Korea 2020 will reinforce these connections and foster new partnerships. With that said, I wish you a safe, successful BioPlus Interfax Korea 2020 and also fruitful business outcomes.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to Korea Bio.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Jakob Hallgren. I am the Swed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Great to see you all. So, although this year has been a terrible and tough year around the world due to the pandemic of COVID-19, I know and I truly believe that we will overcome this together and that we will make it to the post-corona world. Living here in Korea, I have seen how Korean authorities and the Korean people have fought this virus in an incredibly efficient way. It's a long battle and there are many spikes to come and to go, but the way Korean authorities have done this with a low mortality rate is really, really impressive. So through this BioPlus Interfex Korea event that you are sitting at right now, I hope that many of you can find ways to collaborate together and find new and innovative solutions. I think it's incredibly important that the pharmaceuticals and the industry and the regulators are working together to find new solutions, to try to avoid competition and to build bridges, because this virus is so much bigger than all of us. We can't afford not to collaborate. So I really hope that this venue will be such an opportunity for people and actors here in Korea and in Sweden that I come from to work together and find new ways forward and new solutions. So congratulations to the opening of the 2020 BioPlus Interfex Korea. Bye bye. Greetings from the ASEAN Korea Center and congratulations on the first ever online opening of BioPlus Interfex Korea. Biotech industry is playing a key role today as the world copes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One of the key successes behind Korea's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was the wide availability of reliable testing kits manufactured by Korean biotech firms. Today, Korea is home to many top-notch biotech ventur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ASEAN, are seek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with the Korean firms,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COVID-19. In a way, the coronavirus, while posing many challenges, has also opened a window of opportunity for great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n the biohealth sector. In this regard, this year's BioPlus Interfex Korea is not only timely, but also instrumental in bringing together entrepreneurs, professionals, and investors to exchange ideas and explore new partnerships in biotechnology. I wish the event a great success, and I hope ASEAN and Korean participants will take full advantage of the online partnering program. Thank you. 네,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확인한 K-방역과 또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저력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다 하나같이 이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서 모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올해 심사위원장 맡아주신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입니다. 이번 이 바이오 혁신 성장 기업상을 심사하면서 저희 심사위원 모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이 의약품 시장은 합성 의약품이 중심이 되었던 시장으로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바이오 의약품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항체 의약품이고 이것 이외에도 펩타이드 의약품, 세포 치료제를 비롯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바이오 의약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길러진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저희가 이 심사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바이오 생산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제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아주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이 백신의 부재입니다.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이런 백신의 생산 시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의 그런 CMC 이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정되신 4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분류를 하다 보니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 우리 바이오협회 회장상 이렇게 나눠는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선정되신 4개의 기업은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술과 훌륭한 성과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4개의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이 짧게나마 이 심사를 하면서 같이 고생을 하셨던 많은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뽑히신 4개의 기업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장 맡아주신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님 말씀이었습니다. 합성의약품이 바이오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바이오의약품을 효과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단장님 감사합니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점, 한국 바이오 협회장상 2점이 시상이 됩니다. 올해 더욱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룬 4개의 기업 잠시 후에 수상을 할 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훌륭한 성장 기업들 많은 후보로 지원을 하고 또 수상의 기쁨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 과장님께서 장관님을 대신하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호명된 수상자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산업부 장관상 스타트업 부문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님,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산업부 장관상 중소 중견 대기업 부문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먼저 엑셀세라퓨틱스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산업부 장관상 스타트업 부문 엑셀세라퓨틱스 기사는 기술 혁신 및 경영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카메라를 향해서 활짝 미소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엑셀세라퓨틱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바이넥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산업부 장관상 중소 중견 대기업 부문 바이넥스
귀사는 기술 혁신 및 경영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넥스 기념 촬영을 하고 이어서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스크를 잠시 또 빼면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멋진 미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이넥스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으로 모시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엑셀세라퓨틱스와 바이넥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수상자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재준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호명된 수상자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스타트업 부문 이엔셀 장종욱 대표이사님,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중소 중견 대기업 부문 진 메디신 윤채옥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먼저 이엔셀 자리해 주십시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스타트업 부문 이엔셀. 귀사는 짧은 업력에도 탁월한 기술 혁신 성과를 통해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서정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엔셀 대표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엔셀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진 메디신 자리해 주십시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중소 중견 대기업 부문 진 메디신. 귀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경영 성과를 통해 국가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서정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진 메디신 대표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 메디신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엔셀과 진 메디신이 한국바이오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조금 축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 혁신 성장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그리고 한국바이오협회장상 시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수상하신 엑셀세라퓨틱스, 바이넥스, 이엔셀 그리고 진 메디신 임직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욱 빛나는 결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내년에도 더 많은 훌륭한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번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에는 특별히 세 분의 기조 강연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알리면서 이례적인 기조 강연자 라인업이라고 알렸는데요.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펜서 쇼드 인스티튜트 파스터 코리아 부소장님과 유튜버 하기님, 그리고 에밀리 화이트 헤드 축하 영상과 더불어 정가영 한국 노바티스 이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오늘 기조 강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조 강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Spencer Short Institute Pasteur Korea 부소장님께서 Next Generation Phenotypic Screening in Early Drug Discovery for Infectious Disease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So please welcome Dr. Spencer Short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서정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 이런 중요한 그 과학 그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하 또 바이오협회 이사장님의 환영사도 들었고 축사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스티튜트 파스처 코리아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첫 기조 연설자로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 IPK 인스티튜트 파스처 코리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신약 개발과 또 영상 기술, 또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영상 기술을 IPK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특히 감염병 퇴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시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PK는 이 글로벌 머시너리의 일부로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글로벌의 그 구성원으로서 같이 동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국제적인 그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메시지에 저희도 오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기술을 과학 발견의 원동력으로서 간주한다라고 하는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브레너가 상당히 이러한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역할, 즉 과학적인 발견이나 발명에 있어서의 그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티튜트 파스처 코리아 IPK는 200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과기부와 과기부의 그 ICT에 대한 중요성에 힘입어서 인스티튜트 파스처 코리아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인스티튜트 파스처가 갖추고 있는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의 일환으로서 전개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50여 년 전에 출범한 그러한 파스처 연구소는 바이오메디컬 퍼블릭 네트워크를 5개 대륙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처 인스티튜트는 이제 23,000여 명의 과학자들, 또 엔지니어들, 또 기술자들, 그리고 또 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대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PK 한국 파스처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율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연구소들은 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비전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중보건을 위한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또 어떤 인도주의의 가치에 입각을 해서 어떤 인류에 기여하는 그러한 과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IPK는 아주 특정적인 그러한 기술 목표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중개 연구소로서, 중개 연구를 하는 연구소로서 감염병에 초점이 맞춰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감염 생물학에 있어서의 기초 연구를 하며 또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기술 혁신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파리에서 출범한 인스티튜트 파스테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아이러니컬하죠. 1897년에 그 국제 네트워크가 이제 베트남에서 첫 선을 보인 후에 같은 해에 어네스트 듀션이라고 하는 23세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23세에 박사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요. 페니실린 글로컴의 그 활용을 해서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 논문을 접수를 했는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네스트 듀션이 사실은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던 것인데요. 그 멘토도 그 당사자도 또 인스티튜트 파스테르도 사실 이런 관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32년이 지난 후에 알렉산더 플레밍 영국의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우연히 어떤 곰팡이가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스테피로코커스 오리우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 메타볼라이트가 그 박테리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저명한 학자였던 분이었지만 어찌됐든 인스티튜트 파스테르에서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15년 동안 플레밍은 계속해서 이에 필요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벤치에서 클리니컬 유스로서 어떤 연구소에서 실제로 임상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페니실린이 어떤 바이오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진행이 됩니다. 페니실린은 어떻게 보면 지난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약품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연구소에서 베드사이트로 병상으로 이어지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신약 개발은 요즘에는 뭐 10년 정도까지도 가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속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서는 신약 개발의 가속화는 정말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플레밍의 시대로 돌아가고 또 듀셴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신약 개발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observation 또는 피노티픽 observ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페니실린이 이제 플레밍에 의해서 영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는 이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피노티픽 디스커버리의 프로세스를 발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생물학적인 관찰을 하며 카메라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네마토그래픽 카메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젊은 엔지니어 존 커머던이 여기서 이 파리에 있는 마른 라코케트의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마이크로 시네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룰로이드 필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바이올로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염의 인비트로 인펙션을 보면서 이 프로세스를 관찰을 하면서 세멘틱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퀀티테티브한 것이 아니라 즉 이러한 이미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영상들은 사실 확립이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그런 현미경을 이용해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커맨도는 한 5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필름을 수천 개를 생성을 해냈는데요. 유실이 됐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관찰이나 기술 외에는 특별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도니 작고를 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한 것이죠. 1960년대 말 7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하면서 디지털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어떤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첨단 플레이트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픽이 관찰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첫 5일 동안 이 절지 동물이 살아있는 절지 동물의 그 단세포 기혈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제 발육이 되면서 관찰을 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징 플랫폼에서 상당히 흔한 것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그 세포를 관찰하면서 그 세포의 리니지를 관찰을 하면서 정량적인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이미징 그리고 퀀티티티브 분석,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노티픽 그리고 또 어떤 관찰적인 그러한 메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이제는 뭐 오픈소스 툴이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점차 더 발전을 시켜 나가서 이 기술을 공유를 하고 어떤 이러한 기술들이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이커머스라든가 온톨로지 또 언어의 분류라든가 뭐 커뮤니티 국제적인 커뮤니티의 활동 뭐 UBS라든가 바이오 이미징 이미지 J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파스테르 연구소, 파리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순간, 이런 정량적인 영상을 분석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서 이 이미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은 그림이 아니라 어떤 히스토파톨로지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미지 획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완전한 그러한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드러그 디스커버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노티픽 스크리닝을 이용을 하고 이것을 어떤 퀀티티티브 애널리시스와 접목을 해서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란스 테일러의 발표가 있고 나서 한국 정부 또 파리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가 함께 감염 생물학 쪽에서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주와 병원균의 인터페이스를 관찰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약품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또한 저가의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한국의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야심찼던 것은요. 바이오 컨테인먼트 레벨 2, 레벨 3의 랩이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그 영상 쪽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 2, 레벨 3가 필요했는데요. 디지스 모델이 상당히 이런 위험한 그런 병원군을 다루기 때문에 통제된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었죠. 그래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그러한 조건들을 스크리닝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키모제노믹 스크리닝들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이죠.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서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을 다양한 병원균들이 활용이 돼서 어떤 타깃 스크리닝으로 활용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생물학적인 리서치 그룹들이 이제 펀더멘털 바이올로지 측에서 에세이를 생성을 해내서 이 스크리닝 에세이를 IPK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박테리아에서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또한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호흡기 쪽에 뭐 박테리아라든가 또는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박테리움 투베르큘로시스 결핵균입니다. 작년에 정말로 그 결실을 맺었던 해가 되겠죠. 이 Q2O3 그 화합물이 이제 텔레케백이라고 하는 약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탄생을 됐습니다. 이 2A 임상에서 클리니컬 에피커시 트라이얼로 진입을
그랬습니다. 텔라게픽은 결핵 치료제로서 퍼스트 인 클래스 의약품으로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결핵 치료제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핵,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결핵, 그리고 또 한 의약품의 어떤 감수성을 보이는 드럭 서셉티블하고 또한 레지스턴트한 그러한 결핵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2월에 들어서면서 저희 IPK에 많은 리소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타 세계 연구소들과 함께 더불어서 저희가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접근 방법을 드러그 리포지셔닝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재창출이 되겠습니다. 즉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화합물을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합물 중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승인이 난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FDA의 승인을 두겠거나 아니면 화합물 중에서 일상을 이미 완성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임상 단계 2나 3단계에서 이상이나 3상에서 그러한 실패했던 그런 화합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스크리닝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미 알려져 있는 확립되어 있는 에세이를 결합을 해서 지난 그 사스1, 코브사스1 그리고 또 한 메르스를 통해서 이러한 에세이들을 연구를 하고 FDA 컨버전스 스크린과 연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한 디스커버리, 프리클리니컬 그리고 또한 일상을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일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DA 컬렉션의 히트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이상 단계에 있는 클리니컬 연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법의 임상 효능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4개의 지금 후보 물질이 아주 활발하게 우리 한국의 그 산업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의 학계 그리고 또 한 임상 파트너들이 한국에도 있고 또 다른 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도 이제 국제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나파모스타트 그리고 캐모스타트가 있습니다. 2개의 항응고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IV용이고 하나는 경구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그 그 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항응고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응고제가 아주 중증 코비드19의 코로나19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파모스타트 그리고 캐모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 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2개가 있는데요. 시클레소나이드와 니클로사나이드가 있습니다. 둘 다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페이지를 공략을 하고 하나는 또 그 엔도리보 뉴클레이스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항염증 그 효과가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유익한 그런 결과를 중증 코로나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은 이미 그 약효가 지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상, 3상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도 임상적으로 약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수백 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연구소 입장에서 어떤 감염병에서의 조기 그 신약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는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이러한 그 기술 개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HCS는 상당히 훌륭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런 연구소로서 이것을 매번 그 루틴하게 아주 굉장히 대규모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NGO들과 함께 또 어떤 비영리 단체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에 그 충족되지 않은 언매트 메디컬 니즈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구소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저비용이고요. 가설이 필요 없고 또 고차원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깃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작용 기전 MOA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의 아웃풋은 상당히 저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런 사진들,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이 파톨로지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천 개의 그 피처로 압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이 화합물이 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테라바이트급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 킬로바이트급으로 어떤 반응 용량과 같은 그런 커브로 압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드 캔디데이트나 hit을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일로로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이 아이를 동시에 내다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조명을 할 때는 고해상도 그 이미지를 HCS에서 이용을 해서 뭐 AI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이용을 한다. AI 주도형 이미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요. 어떤 세포의 프로파일링을 놓고 봤을 때 아주 몇 개의 그 피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히트를 규명을 하는데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또는 수천 개의 피처 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들은 어떤 피처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그 심도에 따라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아주 용이합니다. 딥러닝이라든가 AI를 통해서 상당히 쉽게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피처들은 N 다이멘셔널 피처 벡터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떤 스펙트럼처럼 어떤 이미지를 하나의 라인으로 보면서 다양한 피처를 하나의 단일 선상에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 러닝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전통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단에 있는 것은 피처 이미지가 엑스퍼트의 눈에 의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생성을 해내고 그러면은 전통적인 머신 러닝 접근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통계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도입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밑단에 있는 것은 프리 프로세싱 이미지의 전처리, 로 이미지를 클리닝을 하고요. 또한 사물 감지나 객체 감지를 하고 또한 이미지를 추출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딥러닝 그리고 AI 신경망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도식적으로 표현을 이 슬라이드의 하단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을 해서 어떤 N 차원의 벡터로 가지고 어떤 통계적인 수학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인터로게이션을 하고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만은 트레이닝이 되거나 아니면 fully supervised 아니면 partially supervised가 있겠는데요. 아니면은 아예 unsupervised한 방법으로서 아주 그 소량의 정보만 주고 아주 중요한 피처를 추출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망이 사실 어떤 것이 피처가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까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훈련된 아티피셜 신경망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사물 감지라든가 또는 신호 처리라든가 또는 영상 분할 이런 모든 것을 HCS의 일부로 가져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텍스트에서 퀀티테이티브 이미징이 사실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에 과거에는 직면했었죠. 그런데 이 밑단에 보면은 지금 오늘날도 이 트레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티피셜 레이블링이 사용이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봤던 이 존 커머던의 메시지에서 보였던 이 세포의 트랜스미션이 어떤 아티피셜 인공망의 지능망에 의해서 인퍼런스 과정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론을 통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망을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에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마운틴 뷰와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징의 발전은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훨씬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이 디멘셔널 피처 맵이 HCS에서 활용이 되면서 케미컬 이미징을 이용을 하고 또 트랜스미트된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즉 n 다이멘셔널 벡터를 이용을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의 이미지 또는 어떤 세포의 이미지 또는 감염 과정에서의 이미지를 어떤 수치화된 또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컴퓨터 비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어떤 오토고널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몰레큘러라든가 바이오케미컬 데이터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 페노믹스, 사이토메트리, 페노믹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도의 어떤 데이터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몰레큘러 데이터, 트랜스크립토믹 데이터 또는 진 익스프레션이라든가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릭스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징 데이터가 몰레큘러 피노타이핑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기 의약품 신약 개발이 되겠는데요. 몰레큘러 피노믹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량적인 퀀티테이티브 분석의 일환으로서 지노믹스의 정량화, 메타볼릭스의 정량화, 트랜스크립토믹스의 정량화와 연결이 되고 또한 임상 데이터, 또 전 임상 데이터, 동물 실험으로부터 오는 전 임상이라든가 또는 임상 데이터의 데이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 기반의 핑거프린팅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DDP라고 하는데요. 드러그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리드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이 어떤 의약품의 개발로 이렇게 순환적인 이터레티브한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아주 효율적인 리드 캔디데이트 컴파운드의 규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퍼블릭 데이터베이스가 이제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어떤 그 스크리닝의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이드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형의 지노믹 익스프레션에 등장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는 조인트 분석 또는 오토고널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불가능했던 그러한 방법들이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노타이프, 유전형, 표현형의 시스테매틱 분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그리고 또 이러한 몰레큘러 정보가 같은 맥락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120여 년 전에 빌헬무 요한센의 지금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유전형 그리고 표현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파스처르 연구소와 신약 개발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멘델의 그 유전인자라는 표현, 즉 이 스위트피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을 해서 유전형 그리고 표현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세컨드 베스트 또는 아주 부분적인 그러한 퀀티티티브 데이터였던 이미지가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행사와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텐지블 디지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유익한 AI 파워링이 되는 프로세스를 HCS 그리고 신약 개발과 케미 인포메틱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몰레큘러 피노타입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또한 데이터를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지 이 왼쪽에 있는 검은색 네모를 보시면요. 검색 가능해야 되고 접근 가능해야 되고 상호 운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재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데이터 관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글로벌 바이오 이미징을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글로벌 커뮤니티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미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고 상호 운영성 있게 하고 또 재사용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에 공히 적용이 되는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도 남는데요. 뭐 우리가 이 장비를 갖추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느냐라고 하는 인프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 연구기관들 또는 뭐 업계 기관들, K-바이오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바로 어떤 로컬한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그런 논의를 이어가시게 될 것이고요. 또한 결국은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화로 승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스티튜트 파스터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그리고 또 과기부와 오랜 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또 코이카도 있습니다. 후원기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파리에 있는 파스처 연구소 그리고 또 저희 IPK의 동료들 또 유원식 저희 연구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2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세션을 진행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코로나의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따 세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스펜서 쇼드 인스티튜트 파스터 코리아 부소장님의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염 생물학에서의 지난 신약 개발 여정 나누어 주셨고요. 또 연구소 입장에서 본 감염병 조기 신약 개발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고해상도 AI 주도 이미지를 비롯한 여러 귀한 인사이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캔서 테이너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캔서, 암을 극복하면서 또 암을 극복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기조 강연을 해주실 이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캔서 테이너가 아니라 운동선수 같아 보이셨는데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실 때. 처음으로 찾아온 암 횡문 근육종을 이겨내시고 또 이어 현재까지 직장암을 이겨내고 계신 유튜버 하기님께서 암과 함께 살아왔던 암 없이 살아갈 하기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소개를 앞에 먼저 멋지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 소개에 앞서서 오늘 바이오 인터팩스 코리아 행사에 기조 강연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하기 사는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암 환자 유튜버 그리고 캔서 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과 함께 살아온 학이 살던 세상, 제가 살던 세상, 그리고 두 번째 암으로 경험한 항암약의 발전과 긍정적인 그런 영향, 저에게 미쳐진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암 없이 제가 살아갈 세상, 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암과 함께 살아온 학이 살던 세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첫 번째 암, 소아암 진단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14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다시 직장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암과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암과 함께 살아온 학이 살던 세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제가 8살 때 횡문근육종이라는 소아암을 진단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암이라 그러면은 그냥 죽는 줄만 알고 있었고 아, 나 죽는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었던 때입니다. 굉장히 어릴 때인데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암 수술까지 전부 다 마치고 1년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치료 전체 다 진행하는데 1년 4개월 정도 진행하고 이제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 아팠던 죽을 뻔했던 그런 것을 계기로 이제 다시는 아프기 싫어서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저는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도 발견했고 이제 잘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격투기 선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격투기 선수를 준비하면서 정말 메이저급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훈련도 하고 정말 건강하게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시합에도 나가고 주짓수 뭐 시합에서도 여러 번 입상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면서 저는 암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나는 암도 이겨냈으니까 나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암을 잊어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암덩어리가 좀 컸었고 그 직장 부위에 발생한 암이었고 바로 수술을 하지를 못했어요. 암덩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암덩이를 먼저 줄이기 위해서 선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암덩이를 줄인 다음에 직장을 절제하는 암 수술을 받았고 직장을 절제하면은 대부분이 장루라는 임시 장루라는 인공 항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 복부에 있는 저 인공 항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보조적인 그런 뭐 예방 차원에서 한 항암으로 이제 폴폭스라는 항암, 그래서 그 항암까지 진행을 하고 8차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장루 복원 수술까지, 저 장루를 집어넣는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거에 14년, 15년 전에 한 번, 그다음에 가장 15년이 흐른 지금 세대에 또 한 번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2번 하면서 느꼈던 그런 항암약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치료법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아암 치료할 때, 횡문 근육종을 치료할 때 쓰였던 약물입니다.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 이포스마이드, 이 3가지 약물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했고요. 이때의 그 항암제 그 부작용은 너무 극심했었습니다. 정말 항암제를 2박 3일 동안 혈관으로 투여를 하면서 혈관 통증도 굉장히 심했고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침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일어나도 걷지를 잘 못했어요. 그때 이런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정말 극심했었고 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때 소암 치료하는 병동에 제가 입원을 하면은 옆에 이제 저랑 같은 나이대에 그런 소암 환자들이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도 뭐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친구가 이제 다음 날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항암제 투여를 시작하면서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침상이 빠지고 뭐 그런 상황도 많이 보고 되게 이때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좀 가장 최근 직장암 치료를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치료법이나 그런 항암제로는 젤로다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옥살리플라틴이랑 5FU를 주로 사용하는 폴폭스라는 항암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젤로다를 사용한 건 선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암덩이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하기 이전에 선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젤로다 먹는 항암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를 30일 정도 내내 복용을 했고 방사선 치료 받는 동시에 복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장루를 꺼내는 그 암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주입용 펌프를 사용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케모포트를 심어서 케모포트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폴폭스 항암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 항암할 때에 젤로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작용은 거의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좀 부작용이 미미했고 뭐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적었었고 그래서 저 과거에 사용했던 것보다 확실히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었어요. 또 전체적인 그런 항암이. 그랬던 이유에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 처음 항암을 뭐로 할 거다라고 해서 젤로다를 마주했을 때 복용하는 항암제를 마주했을 때 저에게 느껴진 그런 심리적인 안도감이 있었어요. 아, 이걸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작은 알약 삼켜서 치료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과거에는 정말 괴로워서 너무 진짜 뭐 침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런 약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먹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심리적인 안도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폴폭스를 진행한 것도 폴폭스도 주익용 항암제 저기 보이시는 주머니를 가지고 통원 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48시간 동안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바늘을 뽑는. 그래서 집에서 항암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도감이 많이 생겼었고 더 안정감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항암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치료에 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실제로 제가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항암 중이었어요. 이때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하면서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저 지금 등산해서 지금 올라간 게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몸 컨디션이 괜찮았고 그런 약이나 저의 심리 상태에 제가 강한 약물을 쓰고 그랬다면은 신체적으로 따라주지도 않았겠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좀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음 예정에 둔 그런 항암을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런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운동이나 활동을 과감하게 시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나 어떤 방송 출연도 가능했던 것이 신체적으로도 도와줬지만 이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심리 상태, 그런 심리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뭐 제가 뭐 멘탈이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편안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었고 그 편안함에서 나오는 어떠한 에너지였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활동, 이런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런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저기 단체 사진으로 보이시는 저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누세요. 아마누 분들이고 아마누 분들이 모여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 소속사 박PD와 황배우라는 소속사는 제가 지금 캔서테이너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캔서테이너라는 그런 캔서테인먼트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런 곳에서 뭐 강연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누군가 어떤 같은 아마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캔서테이너라는 건데, 그런 것 자체도 저한테서 이제 힘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떠한 그런 발전된 치료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장암 3기라는 그런 질병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거에 받았던 골반에 받았던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학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골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10년 뒤에 발병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 그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인데 저는 지금 치료를 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방사선 치료가 또 후유증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쪽 각 계층에서 이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과거에서 지금 치료를 비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발전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는 만큼 발전할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술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술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좋아하던 술을 저는 2년째 못 먹고 있습니다. 저는 2년째 못 마시고 있는데 2년째 못 마시는 것도 괴롭지가 않아요. 저는 언젠간 먹을 거거든요. 언젠간 먹을 수 있는 날이, 맘 놓고 고주망태가 될 수 있는 날이 각 계층에서 이제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에서 든든해서 저는 언젠가 제가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고 저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느낀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버 하기님 두 번째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과정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정말 멋진 청년 아닌가요, 여러분? 예, 유튜버 하기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기조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살의 나이에 제4세대 항암제라 불리는 신약 항암 치료제 CAR-T의 세계 첫 임상 치료에 참여하여서 암을 극복해낸 기적의 소녀 에밀리 화이트헤드와 그의 아버지 톰 화이트헤드가 한국 바이오제약 업계에 보내는 특별한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본 치료제 개발을 한 회사인 노바티스 한국지사의 정가영 이사님께서 암 치료의 큰 도약 CAR-T의 치료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에밀리와 톰 화이트헤드 만나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s Tom Whitehead. I'm Emily Whitehead's dad and the co-founder of the Emily Whitehead Foundation. My daughter Emily was born perfectly healthy in May of 2005, and she remained that way up until just after her 5th birthday. We got past her birthday when she turned 5. She had graduated preschool and she was getting ready to head off to kindergarten. And we had a healthy daughter up until May 27th of 2010. And then overnight, she developed knee pains. We had noticed severe bruising that week. And by the next day, on May 28th of 2010, we were told Emily had cancer and that she had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nd we were told from the beginning that it was the most curable kind of pediatric cancer, and that if you had to have a kid with cancer, this is the one you wanted to have. So we got started at the Hershey Medical Center in Pennsylvania, and Emily had a very rough start where she spent, the first month in the hospital. But after that rough start, she did get into remission, so we were very hopeful. And from the very beginning, I had told her, no matter what, you're going to beat this cancer. So she got into remission and remained that way for the first 16 months. And 16 months in, around October of 2011, we were going through the maintenance phase of her treatment. And we went for routine blood work one day, and they told us that she had relapsed. She went from an 85 to 90% chance of survival to less than 30. And the protocol at that time then was to go to a bone marrow transplant. So before we got started into a bone marrow transplant, we decided to go for a second opinion. And at that time, we went to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They had told us that they were going to do the same treatment that Hershey was going to do, and Hershey was closer to home for us. So we made an attempt to identify a non-related donor because Emily's an only child. And we did that, and we made an attempt to get to bone marrow transplant. But unfortunately, while they were preparing Emily for that, she relapsed again and then did not qualify for the transplant. We had gone down to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a second time in the hopes that they had something else. At that time, they had offered a different trial. We weren't comfortable with that trial, so we had turned it down. And finally, this was our third time of calling down to CHOP. And they said, it's amazing that you called today, because the last email we read yesterday was this new T-cell trial had opened and it has never been tried on any child in the world. So instead of going home on hospice, we transferred down to Philadelphia, and that's when we met Dr. Stephen Grupp, who explained the trial to us. And we decided to move forward with that to give Emily every chance to beat her cancer. Emily had her T-cells extracted and taken off to the lab, and then she remained in isolation in her hospital room for 6 weeks while they trained her T-cells to recognize and then kill her cancer. And whenever Emily got her T-cells administered back into her body on April 17th, 18th, and 19th of 2012, she became the sickest that she had ever been. Her blood pressure dropped, she had breathing difficulty, and finally they took her to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nd put her into a coma, and she was being hooked up to a respirator so she could breathe, and they told us she probably couldn't survive the night. And I told them to please keep trying to help her because we knew somehow she was going to beat her cancer. Emily fought through a night when the doctors told me there was a 1 in 1,000 chance of survival. And the next day, Dr. June had made the recommendation
that from her lab work, the IL-6 protein was super elevated in her system, and that was causing the cytokine release syndrome to overwhelm her body. So he had researched the medicine tocilizumab, and he made that suggestion, and when they gave her that medicine, it saved her life. Emily came out of that storm and out of the coma, and she woke up on her 7th birthday and came back to us, which was on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We still feel blessed every day to be Emily's parents. She's now 8 years cancer-free. She just finished her freshman year in high school, and we've been able t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share our story. We had high hopes of attending your conference there in Korea this year, but with the pandemic happening, we knew it was much safer to stay close to home and stay healthy and happy. So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and traveling again, and our goal is to come to Korea hopefully next year to your event and visit everyone. And we just want you all to know that each and every day through our Emily Whitehead Foundation, we try to help many other kids and families have the same outcome as us. And we're very proud now that some of these T-cell treatments are available globally, including in Korea. So we hope you all keep up the great work that you do, and we hope to meet up with you next year to say hello in person. Have a great conference. I was hoping to make it to your conference this year, but my family and I are staying safe at home during the pandemic. Currently, I am 15 years old and I'm 8 years cancer-free. I love playing with my dog Luna, and I love doing art as well. I still hope to visit Korea someday when it is safe to travel again, and my family and I work really hard to make less toxic treatments available to patients all around the world. We really, really appreciate all that you do, and I hope to see you next year. Thank you so much. 네, 톰 화이트 헤드와 또 에밀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 개막식에 준비된 기조 강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특별 세션, AI 진단과 모니터링,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세션이 각각 3개의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3일간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실시간 접속 참여 인증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생생하게 드리는 순서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0이 라이브로 스트리밍되고 있는 바이오 TV 앞으로 3일간 여러분 즐겨찾기 해 주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3일간 모두 유익하고 알찬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